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공사비와 그리고 규제 강화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 투자가 과연 위기인지 기회인지 많이들 헷갈리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우리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지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지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110 대책으로 통해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에 대한 요건을 더욱더 좀 완화시켜줬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진단을 거의 폐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시장에 굉장히 좀 활력을 넣고 있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언밸런스, 디커플링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비중심권 지역 추가 분담금들이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중심권 지역이라도 사업 계획을 초고층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곳들이 지금 원한대로 층수를 대폭 낮춰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반응이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표님, 추가 분담금이 상승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얘기는 간단한 요인들이죠. 일단은 원자재 값이 상승, 또 인건비 같은 비용들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 곁들인다고 하면 고금리를 들 수 있겠죠.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소요됨으로써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비용이 그전보다는 굉장히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공사비 상승, 추가 분담금 상승, 이런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재건축 사업을 좀 간단히 좀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 기존 세대수에 거기에 늘어나는 세대수를 일반 분양을 통해서 그걸 비싸게 하면 더 좋겠죠. 그거를 사업비에 충당을 시켜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반 분양 물량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을 좀 싸게 할 수밖에 없으면 아무래도 조합원 부담금이 가중이 되는 내용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강북 외곽 지역 같은 경우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할 수 없으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높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 강남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심권 지역 굉장히 좋은 지역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닌 지금 상황에서는 강남권도 사실은 조합원들이 극히 유리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강북 지역 재건축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계동 지역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상계 5단지 같은 경우에 추가 분담금이 5억 정도로 책정이 되면서 지금 시공사고 분쟁이 생기면서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재건축이 이 기대감이 큰 인근 단지들, 상계주공 단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지들과 인근 지역들의 영향이 펼쳐지면서 지역의 가격이 회복하지 못하고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40% 낮은 답보 상태에 있는 시세 변동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반포 18차 337동, 여기는 18차가 두 군데로 나눠서 재건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보이고 있는 337동이 따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억대 지금 추가 분담금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 굉장히 분쟁이 되고 있죠. 그 외에 개포 67단지라든가 또 성수 전략정비구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 문제가 아니고요. 공사비가 늘어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초고층의 계획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초고층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결국은 공사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예를 든 상계 5단지라든가 신반포 18차 337동 같은 경우 물론 1:1 재건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공사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공포감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부에서 초고층으로까지 건축 규제를 완화를 하는데도 이 공사비 부담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50층 이상, 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렸던 상황인데, 사실 50층 이상이 되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간이 뭐 한 1년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사비도 2배 이상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공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50층이 넘어가는 거하고 넘지 않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그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네, 대표님. 그렇다면 이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간략하게 그냥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첫 번째는 서울 중심권과 서울 외곽권을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좀 비싸게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양가 상한제를 좀 적용받고 있어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규제에 대한 좀 완화 시점,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규제 지역이 해제 시점 올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지금 완화 정책은 나왔지만은 폐지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심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접근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규제 완화 상황까지 물린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서울 외곽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공사비가 낮아지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계속 더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낮아질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분양가 자체, 일반 분양가가 더 낮아질 확률은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 인상으로 인해서 반영될 수 있는 높아지는 일반 분양가를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요원한 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곽권의 어려운 점들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중심권 지역의 기대감은 조금 더 가져볼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건축 시장이라도 중심권과 외곽이 굉장히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이 우리나라 고분양가 소화 시기는 여러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죠. 정부 정책이라든지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의 이런 변화 등을 주시하면서 주택 구매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